감사합니다. 미루씨는 진도 나가고요. 박수가 서운해하지 말고 나와 앉아. 그럼 안 돼. 자, 우리가 지금 배우겠던 게 추정을 배우고 있어. 모평균 추정 공식 기억나? 모평균의 추정이 뭔지 기억나? 표본을 뽑아가지고 표본에서 평균을 구해. 그걸 X바라고 그래. 오케이? 자, 모집단이 있어. 내가 원래 조사하고 싶은 집단이야. 근데 너무나 많아, 모집단이. 그래서 표본을 하나 만들어. 그치? 표본을 하나 만들고 그 표본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그랬어. N개를 뽑겠다라는 얘기야. 표본을 하나 뽑아가지고 그 표본에서 표본 평균을 구하지. 표본 평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X바라고 해. X바. 그리고 표본의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 이거는 결국 무엇과도 같냐면 모집단의 표준 편차하고도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런 표본들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표본을 다 구한다고 생각해봐. 각각에서 구한 평균을 표본 평균 X바라고 해보자. 자, 그렇다면 이 X바들의 분포를 우리가 따질 수 있는데 그 X바들의 분포는 무엇을 따르냐라고 했냐면 정규분포를 따르겠다라고 했어. 정규분포는 평균과 표준 편차로 구성이 되어 있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똑같고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하고 같겠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야. 왜 이래요?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추정하고 싶냐? 모집단의 평균 m을 추정하고 싶어. 그 공식을 외우면 돼. m은 이상 이하야. 자, x바 빼기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표준 편차가 곱해지지. 자, 그리고 x바의 플러스의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야. 자, 여기서 말하는 k는 신뢰도에 따라서 99% 신뢰도냐 95% 신뢰도에 따라서 주어지는 값이야. 그래서 95%면 대략 1.96, 99%면 2.57인가? 하여튼 주어져.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어. 주어지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집어넣어서 구하면 된다는 얘기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제 모비율의 추정에 대해서 공식을 얘기해보면 모집단의 비율을 추정하고 싶어. 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모비율이야. 뭐 시청률 조사, 뭐 선거 투표율 개표, 뭐 당선율 조사 이런 게 전부 다 모비율이란 말이야. 자, 그렇다면 똑같이 크기를 n짜리를 뽑아가지고 표본을 만들어. 표본. 모집단의 확률 비율을 P라고 잡으면 나는 표본을 찾아가지고 표본의 비율 뭐지? 표본 비율 P 햇이라고 했어. P 햇. 오케이? 이게 새로 나온 부분이야. 옛날에 있다가 없어졌다가 뭐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렇게 표본 비율들을 전부 다 또 모아가지고 표본 비율의 분포를 따져. P 햇. P햇은 정규 분포를 따른단 말이야. 표본 비율의 평균은 뭐가 될까? 모 비율이 되겠다 라고 했어. 그 다음에 표준 편차 뭐가 된다고 했지? 루트 n분의 pq. 기억나니? 자,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제 모 비율을 추정하고 싶어. 공식도 같아. P 햇에서 빼 K의 루트 n분의 PQ 그리고 P 햇에 플러스 K의 루트 n분의 PQ. 근데 P는 내가 모르는 거잖아. 모르는 거 내가 추정하고 싶은 거. 근데 어차피 P 대신에 P의 Q햇을 써도 비슷하더라. 거의 똑같더라. 라고 해서 그냥 P 햇 Q햇을 쓰는 거야. 이게 공식이고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돼. 집어넣기만 하면 되기다가 그래서 표본 비율의 신뢰 구간이라고 불렀죠.
표본 비율이란다. 모 비율의 실내 구간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 K는 마찬가지로 95%냐 99%에 따라서 주어진 값이다. 이런 부분까지 공부를 했어요. 어차피 복습 다시 할 거니까 많이 잊어버렸을 거야.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제 가도록 합니다. 자, 오케이. 10번. 수투 배우면, 미적분 배우면은요, 훨씬 더 쉬워요, 미적분이. 오늘 살짝 맛배기로 나갈 거예요. 자, 모비율의 추적. 어느 사이트에서 게시된 기사 중 광고가 포함된 기사의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N개를 추출을 했어. 표본의 크기가 N이라는 얘기야. N개를 추출을 해가지고요, 조사하였더니, 즉, 표본 비율을 조사했더니 0.1이었다. 즉, P-햇이 0.1이었다. 전체 기사 중 광고가 포함된 기사의 비율 P에 대한 구간. 자, P. 자, 모 비율에 대해서 구간을 우리가 구해봤더니 어떻게 나오냐면 0.0412 이상 0.1588 이하가 나오더라 라고 했어. 그 밑에 96% 신뢰도를 사용하기 위해선 K값을 1.96? 95% 신뢰도를 추정하기 위해선 K값을 1.96을 사용하십시오라고 나왔거든. 공식 그대로 갈 거 아니야. 뭐 어려운 거 아니야. 자, P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어? 왼쪽은 P 햇 빼기 1.96 루트. 아이고씨, 이 계산이 진짜 귀찮아. 나 인간은 왜 집어넣는지 모르겠어. 자, 루트 n분의 P 햇 Q 햇. P 햇 Q 햇은 1 빼기 P 햇이지. 이게 이거라는 얘기야. 이제 공식 그대로 집어넣은 거. 얘도 이하 0.1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0.1 곱하기 0.9 이게 되는데 얘가 얘라는 얘기지. 한쪽으로 풀면 돼요. 아무거나 한쪽을 풀어보자. 뭐 어느 쪽이 더 땡기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오른쪽이요. 오른쪽으로 하자. 그렇다면 자 0.1588은 0.1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0.3이죠. 그치? 답답하네. 자, 1.96 곱하기 0.3 넘어가고 0.1 빼버리니까 0.0588이 됐으며 루트 n분의 1입니다. 1, 2, 3 1, 2, 3, 4, 4 오케이? 자, 나눠질까? 분명히 나눠질까? 3 곱하면 없으니까 돼. 오케이, 3이에요. 그리고 10이에요. 이게 됩니다. n은 100이 되겠네요. 계산은 깔끔하게 될 거예요. 숫자는 더 넣어도 계산은 깔끔하게 될 겁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n값을 구하시면 되겠다. 공식 그대로 집어넣겠다. 얘기다. 밑에 문제 풀어보십시오.
준아, 계산만 좀 복잡하지? 계산만 복잡한 거야. 그대로 집어넣으면, 아, 1번 하고 있어. 했어. 1번 했어. 어차피 쭉 다 풀게 할 거야. 자, 넘어갑니다. 뒤에 한 30분 정도는 숙제를 다 끝내게 할게요. 자, 모듈의 실내 구간의 길이입니다. 자, 실내 구간의 길이를 물어봤는데 다시 한번 실내 구간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Pm-K의 루트 M분의 P의 Q입니다. 그치? 뭐 이상 P 모듈 P 햇 플러스 K의 루트 M분의 P의 Q입니다. 그렇다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나비, 폭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빼버리면 되거든.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얘에서 얘를 빼버리면 결국 2K의 루트 M분의 P 햇 Q 햇을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불러준다고. 실내 구간의 길이. 얘가 0.08 이하가 되고 싶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자, K를 일정 그룹을 사용해야 되고 루트 N은 몰라요. P 햇은 7분의 1, Q 햇은 7분의 6. 그래서 49분의 6이 되겠나? 그치? 자, 얘가 0.08 이하가 되면 또 열심히 계산하면 됩니다. 0.04. 그래서 오마이갓 7분의 1.96의 루트 n분의 6 이하 0.04 100 양변에 100 곱해버리고 4 나눠버리고 4, 4, 16 4, 9, 36 7, 7에 49 딱 떨어집니다. 루트 n분의 1은 2하 7분의 1 이하가 되고 제곱시키니까 n분의 6은 2하 49분의 1 n 넘겨버리니까 그래서 n은 이상 2 곱하기 49 뭐 이렇게 그냥 공식 그대로 풀면 대략 문제다. 최소값 나오겠죠. 이런 문제인데 이게 마지막 문제예요. 자, 풀어보세요. 조세 통을 보내야 되겠고 수세 조 김세 주반 소리야. 요새 치킨을 좀 많이 먹어서 별로 솔직히 먹고 싶지 않지 않나? 먹고 싶어? 네. 그럼 다른 게 있나요? 없지 뭐. 치킨 피자밖에 없지 뭐.
학부사라는 유형편에 별 3개짜리가 한 문제 있네. 생각하고 있어봐. 41번. 저 41번 했어? 네. 오씨, 그거 없네. 오. 그렇구나. 이따가 2교시에 확률 통계는 숙제를 할 시간을 주도록 할게요. 무슨 소리냐? 이름을 써야 되고, 다른 말. 네임플이 온다. 드디어 수학에 꽂힌 미적분을 배우는구만. 분리시켜. 답변 내주고. 시간이 깔리고 있구만. 자, 분리시켜. 답변 내주시고. 민주이도 100점 맞았다고? 수학. 응? 네. 소연이도 하연이 100점, 하연이 100점 미쳤구만. 소연이도 100점 맞고 가야 되는데. 문명 때문에, 우리 중학교 끝나기 전에 애슐리 한번 갈 수 있을까? 이번에도 2명이었구만. 고맙다. 따로 내가 보호를 하겠다. 천사야, 연씨야. 고맙다. 이쁘게, 이쁘게, 천천히, 천천히. 끝에서 소리 이상하다. 천천히. 그게 object 말고, 이쁘게 좀 하나씩 눌러가면서 이게 그래. 쭉 눌러가지고 가운데 쫙 눌러가지고 그래. 그러면 그래. 하고 쭉 눌러가면서 눌러가면서 이렇게 눌러가면서 쭉 눌러가면서 쭉 눌러가면서 그렇게 가지고 이래. 이쁘게 있다. 이쁘게. 이렇게 하지 말자. 자, 오늘 암산도 책 받아야 돼요. 학원에서 책 보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가운데 뚝, 밑에서부터 가지고 가운데를 뚝 해가지고 하는 거야. 뚝. 자. 가운데부터 하는 거야. 끝에서부터 하는 게 아니고 가운데서부터. 가운데를 보여가는 거지. 앞에서부터 이래도 턱 빠지기 있으니 턱. 에이씨! 잠깐만, 뭘 어떻게? 어딨어? 앞으로. 됐죠? 답을 가운데 위에서 지렛대 원리 몰라. 지렛대 원리. 자, 책을 펴봐요. 책을 펴봐요.
뭐? 수가 아니야? 그건 수가 아니야. 공통수학 2. 왜 나는 없지? 교사에 나오네? 혹시 너희들 펴봐봐. 교사에 있는지. 답이 있는 거 있는지 봐봐. 없지? 오케이. 안녕. 오늘만. 되죠? 자, 보십시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미적분을 나가게 됩니다. 미분과 적분을 배워야 되고요. 이따가 내가 써줄게. 이따가 일단 오늘은 좀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온 개념하고 좀 친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극한이라는 말이 나와요. 극한. 자, 우리는 이제 극한을 다루는 겁니다. 극한, 영어로는 리미트, 얘를 극한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런데 극한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물체가 최종적으로 도달하고 싶은 목표를 가지고 극한이라고 불러줘. 극한. 우리 수열 배웠잖아, 수열. 그치? 자, 원래 예전 책에는 수열의 극한이 먼저 있고 나서 함수의 극한이 나오거든. 근데 수열의 극한이 좀 어렵다 해가지고 미적이 심한 미적 쪽으로 넘어가 버렸단 말이야. 근데 수열의 극한을 하면서 극한을 설명하는 게 좀 더 쉬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수열이 있어. AN이라는 수열이 있어. 자, 2, 4, 6, 8 이렇게 진행되는 수열이야. 일반항이 뭐야? 2n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3 2n이야.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서 등차 수열. 안 배웠구나. 우리는 아직 수열이 안 갔구나. 아하. 그럼 괜찮아. 수열은 되게 쉬워요. 뭐냐면 숫자를 나열하는 걸 수열이라고 불러요. 얘가 수열이야. 어떤 규칙을 가지고 숫자를 나열했단 말이야.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3, 2 곱하기 4 이렇게 간단 말이지. 그러면 뭐 n번째는 2n이 나오겠다라는 거 알겠어?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그럼 얘를 계속해서 써가는 거야. 계속해서 무한하게 끝없이 써가는 거야. 그럼 숫자가 점점 어떻게 되겠니? 커지겠지. 계속 커지겠지. 어떤 도착 지점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숫자를 계속해서 나열하면 계속 커지겠지. 걔를 뭐라고 수학에서 표현하냐면 무한대라고 표현을 해요. 무한대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야. 상태. ing야. ing. 계속해서 커지는 걸 무한대라고 불러줍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한대는 숫자가 아닙니다. 계속 커지는 상태를 가지고 무한대라고 해요. 자, 수열 안 했구나. 자, 나 약간의 수열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수열은 이게 숫자를 나열하는 걸 수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n번째. n번째는 누가 있을까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바로 2n이 있겠구나라고 찾았잖아. 이 n번째 뭐가 있을까? 얘를 찾아버리면 수열이 쉬워지는 게 모든 항에 100번째 항에 뭐가 있어요? 200이요. 그치? 50번째 항에 뭐가 있어요? 100이요. 17번째 항에 뭐가 있어요? 34요. 바로바로 알 수가 있게 된다고. 몇 번째 누가 있는지를.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자, 수열의 일반적인 항이다라고 해서 일반항이라고 불러줍니다. 원래 수열 몰라도 돼요. 어차피 수열의 극한은 없습니다. 함수의 극한부터 시작하니까 미적분은. 하여튼간 얘를 일반항이라고 불러주는데 자, 이거 첫 번째 항이잖아. 그래서 이 첫 번째 항을 A 수열의 첫 번째, 두 번째 항을 A 수열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냥 수열 얘기하지 말까?
하여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얘는 n번째이기 때문에 n번째 이렇게 나타낸단 말이야. 알겠어? 근데 이제 너희들이 곧 배우게 되는 대수에서 수열은 n번째 항에서 딱 끝나는 거야. 근데 그 칸은 계속해서 이제 커지는, 계속해서 이제 항을 키워가는 거야. n 플러스 1번째, n 플러스 2번째 뭐가 있을까?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서 갈까? 얘를 우리가 찾고 싶은 게 그 칸이야.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서 갈까? 근데 이 수열은 계속해서 커져.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리미트 극한입니다. 극한. 자,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이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N은 넘버거든요. 1이면 첫 번째, 2면 두 번째, N이면 N번째, K면 K번째. 그 N이 무한하게 커지면 이 수열, AN이라는 수열은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극한을 구하는 거야. 결국 어디를 향한다? 계속해서 커진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는 계속해서 커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 숫자를 계속해서 늘어놓으면 결국 어디를 향할까요? 이걸 물어보는 게 극한이라고. 그렇다면 이런 수열이 있다고 진짜. B에 자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뭐 16분의 1 이렇게 진행한다고 치자. 내 일반한 얘기는 안 할게.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2분의 1이 계속해서 곱해지게 되잖아. 그럼 결국 어디를 향하게 되지? 생각해봐. 어디를 향하게 되지? 어디 근처에 도달하게 되지? 0에 가까워지겠잖아. 0은 절대로 되지 않아. 자,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1로 주면 2분의 1, 2로 주면 2분의 1, 3로 주면 4분의 1, 4로 주면 8분의 1, 5로 주면 16분의 1. 어디에 점점 가까워져? X축에 가까워지잖아. X축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0을 향해서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당연하지. 분모가 커지면 작아지게 되잖아. 0을 향해서 가까워져. 근데 0보다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0에 가까워지잖아. 0에 가까워지는 거야. 자, 근데 이걸 극한에서는요, 리미트 BN이라는 수열이 항의 넘버가 계속해서 커지면, 즉 계속해서 써나가 보면 어디를 향해 갑니까? 0이거든. 처음에 이제 애들이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이거야. 등식 아닙니까? 등식은 딱 0이 된다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 극한에 대한 개념은 어디로 가까워지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0에 가까워지면 0이 답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또 이런 게 있다고 치자. 수열 얘기를 많이 못하겠다. 어떤 숫자를 늘어놓는데 계속 11111 이렇게 늘어놓을 거야. 그럼 계속해서 진행하면 어떻게 되겠어? 1이 되겠지. 그냥 1인 거지. 그럼 얘는 리미트 C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n을 계속해서 키울 거야. 즉 계속해서 적어나가겠다는 얘기야. 이래버리면 어디를 향해가 아니지. 1이 되지 그냥. 그치? 1이다 되는 거지. 즉 극한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극한, 이걸 이제 극한 값이라고 불러주거든. 극한값, 극한 값이라고 불러주는데 극한값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까워집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만약에 그 값이 알파다라고 해버리면 알파로 가까워집니다. 또는 알파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야, 알파여도 돼. 근데 알파까지 안 가도 돼. 알파에 가까워지면 돼. 0에 가까워지면 돼. 이런 것들을 극한 값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알겠어?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대표적인 수열들입니다. 1 마일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다고 치자. 얘는 어디로 갈까요? 계속해서 써가면 어느 한 숫자로 가까워져요? 아니지.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1 마일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그치?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불러주냐면 진동이라고 불러줘요. 진동하는 것은 자 일정한 값으로 가지 않아요. 그냥 진동이 끝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진동하는 것들은 무조건 어느 값으로 가지 않겠네요? 아니, 잘 봐요. 얼마가 계속 곱해집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곱해지죠. 자, 이런 경우에는요. 자, 1,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16분의 1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X축으로 가까워지고 있죠. 얘도 0으로 수렴한다는 얘기, 아니 0으로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수열은 0으로 가게 돼요. 극한값이 0이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서 리미트 이렇게 자, 그런데 자 극한값을 따져봤는데 어느 일정 값으로 향하지 않아. 이렇게 어느 일정 값으로 향하지 않아.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불러주냐면 발산이라고 불러줘요. 발산. 그리고 일정 값으로 가. 이렇게. 일정 값으로 가잖아. 이렇게. 이런 걸 뭐라고 불러주냐면 수렴이라고 불러줍니다. 내가 너의 의견을 수렴하겠어. 받아주겠어. 하나로 오겠다라는 얘기야. 너의 꿈을 발산해라 라고 펼쳐라는 얘기야. 어느 하나 값으로 가지 않아 라는 얘기지. 근데 수학에서는 수렴하는 게 중요하겠지. 어떤 하나의 값을 향해서 가는 게 중요하겠지. 자, 이런 게 이제 간단하게 극한에서 다루는 것들이다라는 걸 얘기했단 말입니다. 알겠어?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하고 나서 이제 확률 부분 숙제를 할 수 있게 해줄게요. 심리사 좀 기대해 줄게. 시작.